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정민철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터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이번 사태를 의식한 듯한 긴 입장문을 올렸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정민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과 시점을 함께 보면 누가 봐도 정민철 논란과 무관한 글로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현실은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청년 후보들의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청년 후보들의 후원 계좌라도 직접 홍보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정민철이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을 마련하겠다며 개인 계좌를 공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직후 본인도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입금이 발생해 반환 공지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통령이 나서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너무 비싸고 돈 없는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하기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이 정민철을 옹호한다고 직접 밝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은 문장만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언제 말했는지, 어떤 사건 직후에 말했는지, 그 말로 누가 가장 큰 도움을 받는지까지 함께 읽힙니다. 그리고 이번 글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정민철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규칙을 어겼다면 먼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곤란해질 때마다 갑자기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규칙이 잘못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둘러싸고 당원 당규 위반 논란이 폭발했을 때 당원들이 선거 원칙이 무너진다고 외칠 때 대통령의 이름이 선호투표제 강행의 근거로 사용될 때는 조용했습니다. 당원들은 정말 대통령의 뜻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당의 선거 원칙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 하지만 그때는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민철이 정치자금법 논란에 빠지자 대통령이 직접 청년 후보와 기탁금 문제를 꺼냈습니다. 왜 그때는 침묵했고 왜 지금은 말한 겁니까? 한편 이제 이 논란은 정민철의 눈물과 입장문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승목 대표가 정민철의 개인 계좌 모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누가 더 가난했는지, 누가 더 서러웠는지, 누가 방송에서 더 많이 울었는지를 따지는 감정싸움의 단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계좌로, 무슨 목적으로, 어떤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프레임부터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저는 기탁금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민철이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을 마련하겠다며 법적 검토도 끝내지 않은 채 개인 계좌를 공개했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자 반환 공지까지 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민철 본인도 방송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수사와 선관위 판단을 거쳐야겠지만 적어도 논란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제도가 정민철에게 가혹해서가 아니라 정민철이 법과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 돈부터 받으려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글이 등장하자 프레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선거 자금을 받으려 한 후보자는 사라지고 돈이 없어 정치에 도전하지 못하는 가난한 청년만 남았습니다. 규칙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사라지고 청년을 가로막는 기성 정치의 높은 장벽만 남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민철이 왜 개인 계좌를 위법으로 올렸는지 묻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왜 청년들이 돈 때문에 출마하지 못하느냐고 답했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다릅니다. 신호를 위반한 사람에게 왜 빨간불을 건넜느냐고 물었더니 신호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답하는 격입니다. 신호 체계가 불합리하다면 당연히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한 책임까지 함께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민철이 정말 당장 생계도 막막해 정치 참여 자체를 꿈꿀 수 없는 평범한 2030 청년의 상징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민철은 얼마 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인모드 슈링크, V샷, 침샘 보톡스, 레이저 제모로 콧조 다녀왔습니다. 물론 미용 시술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인모드를 받든 보톡스를 맞든 레이저 제모를 하든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문제는 미용 시술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비 생활을 공개하며 코르셋 조이기를 즐기던 사람이 정치자금법 논란에 빠지자 갑자기 기탁금을 보태줄 친족조차 없는 가난한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말한 돈이 없어 정치 참여 자체가 차단된 평범한 2030 청년의 삶입니까? 자신의 선택적 소비에는 청년의 자유가 적용되고 정치에 필요한 비용에는 기성 정치와 사회의 책임이 적용되는 겁니까? 미용 시술을 받을 때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즐기는 성인이었다가 기탁금 앞에서는 갑자기 기성 정치의 벽에 가로막힌 소년 가장이 되는 겁니까? 돈이 전혀 없는 것과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는 돈을 사용하지만 정치 비용은 남이 마련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미용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정치에 나오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정치에 출마하는 사람의 소비 내역을 일일이 검열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핵심은 소비의 자격이 아닙니다. 책임의 순서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글이 올라오자 민주당이 실제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결정된 기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평범한 당원 한 명이 같은 글을 올렸다면 당 선관위가 곧바로 회의를 열어 기탁금을 다시 논의했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당원의 말이라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이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과 절차를 확인하며 정상적으로 출마를 준비한 후보들은 무엇이 됩니까? 어렵게 돈을 마련했지만 개인 계좌를 올리지 않은 후보는 무엇이 됩니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출마를 포기한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그들은 규칙을 지켰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니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예외의 가장 큰 문제는 혜택받는 한 사람이 생긴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 바보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규칙을 지킨 사람은 조용히 손해를 보고 규칙을 넘은 사람은 더 크게 호소해 제도를 움직인다면 다음부터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고를 치고 더 크게 울고 더 강한 권력에 관심을 받는 것이 규칙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민철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이후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울었던 이유는 정치자금법에 적힌 친족의 후원은 가능하다는 문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파산했고 기탁금을 보태줄 친족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다는 겁니다. 그 사연은 안타깝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가난과 상처를 조롱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과거와 현재 최고위원 후보가 져야 할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불행은 행동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가난은 사정입니다. 법과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허증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민철의 글에는 더 황당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후원금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며 정민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사회의 쓴맛이다. 더 있다 와라. 우리는 4억 4천짜리 후원금 반환 파티를 하겠다.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상상한 겁니다. 정민철이 정청래의 머릿속에 들어가 정청래가 하지도 않은 말을 창작한 뒤 자신이 만든 대사를 정청래에게 시키고 그 가상의 대사에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실제 정청래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정민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정청래와 싸운 겁니다. 정민철의 정치에는 실제 상대가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 넣고 그 사람을 청년의 앞길을 막는 잔인한 기득권으로 세운 다음 자신은 그 벽과 맞서는 가난한 청년 영웅이 되면 됩니다. 참 편리한 정치입니다. 피해의식이 깊어지면 상대가 실제로 한 말보다 자신이 상대에게 시키고 싶은 말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처음도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비판하자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짜증나고 미워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민주진영 유튜브들은 정민철이 싫어서 공격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청래가 속으로 더 있다 와라. 이게 사회의 쓴맛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정민철에게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유시민의 속마음도 알고 민주진영 유튜브들의 속마음도 알고 정청래가 하지 않은 말까지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남의 마음은 그렇게 잘 읽으면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처 읽지 못한 겁니까? 독심술보다 법률 검토를 먼저 했더라면 이번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정청래에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온 것과 정민철이 법적 검토 없이 개인 계좌를 공개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정청래가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정민철의 개인 계좌가 공식 후원의 계좌로 바뀝니까? 정청래에게 수억 원의 후원금이 모이면 정민철이 개인 계좌를 올린 행동이 갑자기 적법해집니까? 다른 정치인의 성공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성공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민철은 여기서 정치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청래에게 모인 후원금은 정청래 개인의 재산을 과시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민주진영의 수많은 시민이 10,000원, 50,000원, 10만원씩 나누어 보낸 신뢰의 총합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비 일부를 떼어 이 정치인이라면 내 돈을 맡겨도 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후원금에는 돈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정치인이 어떤 순간에 싸웠는지, 어떤 원칙을 지켰는지, 자신이 뱉은 말을 얼마나 감당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정민철은 그 액수를 보고 기성 정치인의 특혜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었다면 그 돈 뒤에 서 있는 시민들을 먼저 봤어야 합니다. 왜 저 많은 사람은 정청래에게 자신의 10,000원을 보냈을까? 왜 어떤 정치인에게는 후원 요청을 하자마자 수많은 시민이 움직일까? 후원금 액수가 부러웠다면 액수를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 액수가 만들어진 이유를 배워야 했습니다. 정치는 돈을 먼저 모아 신뢰를 사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어느 순간 돈의 형태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청년 정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더 주는 것과 다른 정치인이 오랜 시간 쌓은 결과를 청년에게 즉시 지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회는 보장해야 하지만 결과까지 미리 나누어 줄 수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선에 설 기회를 넓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달려 도착한 결승선을 앞으로 끌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청년 후보에게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오랜 시간 올라간 층까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어야 합니다. 공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원칙 아래에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출발선의 공정을 이유로 결승선까지 동시에 도착하게 해달라는 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이제 정민철 논란은 눈물과 피해 호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신승목 대표가 정민철의 개인 계좌 모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고발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의 성격과 입금 목적, 실제 수수된 금액과 반환 과정은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위법한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15조가 정한 법정형의 상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법하게 제공된 금품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무대가 바뀌는 겁니다. 누가 더 가난했는지, 누가 더 서러웠는지, 누가 방송에서 더 많이 울었는지를 따지는 감정의 무대가 아니라 어떤 계좌를 공개했고 무슨 목적으로 돈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는 책임의 무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당을 이끌 권력을 요구했다면 그에 맞는 검증과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기회는 더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까지 할인해주는 순간 우리는 청년을 정치인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로 취급하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통령의 입장문과 민주당의 기탁금 재논의는 청년 정치 전체를 위한 정당한 제도 개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민철 논란 직후 개인의 책임을 제도의 문제로 바꾸어버린 사후 구제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민주시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